이번 시간에 8단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B단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 친구들마다 질문하는 문제가 달라서 일단 최대한 다 푸는 방향으로 자기가 별표인 모르는 문제만 넘겨가면서 찾아서 필기 노트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4번. 80점 이상을 얻어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 합격자는 10명.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벌써 여기 세 개를 읽었는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거든, 등장 요소가. 자, 응시한 30명 중 합격자 10명,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뭔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합격자가 있고, 당연히 그 명수, 합격자 명수 1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응시한 사람이 30명이라고 했으니까 불합격한 사람은 20명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이게 는인데,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 사실은 이 설명이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X점이라고 하면 합격자는 2X-33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X의 2배보다 33점이 낮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 그랬거든요. 그럼 응시자 전체? 응시자 전체 여기 한 칸 더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응시자 전체면 30명이고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았다? 그럼 여기 이거 Y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옆에 칸 필요 없는데? 이거 지금 다 지워지네. 미안. 이거 필요 없네. 자, 여하튼 그러면 평균 여기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즉 이거 X였죠? X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 Y보다 9점이 낮았다. 그렇죠? 이때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라. 즉 Y 값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아무리 문장을 뭐 더 이상 눈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식으로 쓸만한 문장이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상식. 어떤 상식이 필요하냐면 합격자의 총점과 불합격자 20명의 점수의 총합이 응시자 전체의 점수의 총합과 같아야 돼. 그래서 응시자 전체의 점수의 합은 합격자 10명의 점수의 총합과 불합격자 20명의 점수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의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대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원이 있는데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 이렇게 간다는 소리겠죠? 구간별 요금이 다음과 같대요.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800원,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왔다 갔다 그 구간의 요금은 1000원,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이 구간의 요금은 1400원이라는 소리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 공원에서 이 버스를 탄 승객은 50명이고요. 아, 여기서 50명 탄 거야. 50명이 공원에서 탔고요. 쇼핑몰에 도착하여 여기서 내린 승객은 45명이래. 이 버스의 승차권의 판매 요금이 총 69,800원이대.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 그랬거든요. 그럼 미술관에서 버스를 탄 승객 수를 X명, 내린 승객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승객을 Y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미술관에서 X명이 더 탔고 Y명이 더 내렸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버스의 그 총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요. 공원에서 미술관 구간에 요금이 800원이었다 그랬는데
그럼 공원에서 미술관에 간 사람이 몇 명일까? 당연히 여기 표에다가 명수? 표를 하나 더 연장해서 해볼게요. 야,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 수가 공원에서 미술관, 요 구간의 요금을 내면 되는 사람들이었겠지? 그럼 미술관에서 쇼핑몰 요 구간에 요금 1,000원을 내야 되는 사람은요, 미술관에서 탄 사람들이야. 그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이 X명이라 그랬으니까 X명이 되겠지. 그렇다면 공원에서 쇼핑몰 구간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원에서 50명 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미술관에서 낸 사실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하고 내린 승객 그랬는데요. 얘는 다 제외해야 되지. 그치?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원에서 쇼핑몰 구간에서 내린 사람, 공원에서 쇼핑몰 구간까지 간 사람일 거예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군요.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내가 아까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들이 50명에서 미술관에서 탄 사람도 제외하고 내린 사람도 제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생각해보면 그 쇼핑몰에서 내린 사람 중에서 미술관에서 탄 사람만 제외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자, 우리가 요금을 어떻게 내면 되냐면 그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사람 800 Y명이고 800원.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쇼핑몰 요 구간에서 내린 사람 X명이니까 요금은 1000X원. 그리고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 1,400원인데요. 이거를 여기다 이 곱하기를 여기 괄호 안에 50-X-Y를 넣어도 좋고 얘를 넣어도 좋아.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한 45-X를 넣어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 만들겠습니다. 식을 간단히 하는 건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89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가 남았대.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 2배.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건 분명히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정삼각형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 그리고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 이거 무조건 잡혀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식이 표현이 가능해. 왜냐하면 자라. X는 Y의 두 배보다 8만큼 적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둑돌의 총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치? 근데 총 바둑돌이 지금 65개더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의 개수가 X라면 흰색 바둑돌은 3X개가 아니지. 꼭지점에 여기 중복되는 거 3개 빼줘야 돼요. 그치? 그러면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쓴 흰 바둑돌 이만큼 거기에다가 사실은 정삼각형 만들고 흰 바둑돌 6개도 남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x-3 플러스 6 해야지 흰 바둑돌의 총 개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 검은 바둑돌의 총 개수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의 개수가 y라고 그랬어. 그럼 변이 4개니까 4y. 근데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놓이는 이 바둑돌은 중복돼서 2번씩 세워졌을 거니 4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y-4가 검은 바둑돌 총 개수고 3x-3 플러스 6이 아까 흰 바둑돌의 총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합한 게 65개다.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x 또는 y의 값을 물어보지 않았어.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건 식 자체를 세우려면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가 x, y 이렇게 설정돼야지만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897번 한번 볼게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혜비는 4대 5다. 1차 오디션 합격했구나. 이 중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혜비는 3대 7이고 불합격한 지원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1차 오디션 합격, 2차 오디션 합격, 불합격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좀 국어적으로 좀 덜 헷갈리게 하려면 불합격한 지원자는 그냥 2차 오디션에서 떨어진 이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불합격한 사람은요, 그냥 2차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 떨어진 지원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국어적으로 너무 좀 많이 표현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닐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 표를 한번 그려서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차 오디션 합격자 그리고 사실 2차 합격자 그리고 2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2차 불합격자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총 불합격자인 것 같아요. 그치? 이래야지 말이 맞는 거야. 자, 볼게. 그러면 그 1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자하고 여자의 수혜비가 4대 5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4대 5니까 4x명, 5x명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중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의 수혜비가 3대 7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뒤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대 7인데 이거를 y를 사용할 필요 없고요. 2차 오디션 합격자 전체가 아이씨, 잘못 지웠네. 선이 없어졌네요. 이런. 자, 그럼 2차 합격자 전체가 50명이니까 그 중에 남자는 10분의 3이라는 소리고요. 50명 중에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게 여자니까 여자 2차 합격자는 35명이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하고 여자의 세비가 3대 7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3y, 7y 이렇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불합격 아니네? 잠깐만. 아, 미쳤구나.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비가 21대 23이라고 그랬구나. 문제를 너무 잘못 읽었네요. 미쳤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21y, 23y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표만 완성했을 뿐이지 선생님 여기서 어디서도 내가 식을 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거 당연한 건데 여기서요. 2차 합격자하고 2차 불합격자를 합한 게 1차 합격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칸을 보세요. 1차 합격자 4x명 중에서 2차 합격자하고 2차 불합격자, 뭐 2차 불합격자가 최종 불합격자이지만 여하튼 4x는 15랑 21y를 더한 거야. 마찬가지 여자 1차 합격자 5x 이거는 당연히 이 OX 중에서 2차 합격자 35명과 2차 불합격자 23Y명이 나온 거야. 그래서 35 플러스 23Y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실 무엇을 소거하든지 좀 쉐시긴 한데 그래도 X를 먼저 소거하는 게 낫겠죠. 기억식에다 5를 곱하고 니은식에다 4를 곱해서 X를 소거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21하고 23은 서로 소니까 최소 공배수가 21 곱하기 23이죠. X를 소거하는 게 산수가 그나마 낫다. 그 사실은 897번은 좀 국어적으로 좀 문제가 다듬어져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2차 불합격한 사람, 2차 불합격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했으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문제가 그래. 국어 시험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하튼 89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우와 하민이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4계단 올라가. 아, 그럼 올라가니까 플러스 4. 진 사람은 1계단 내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비기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2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대. 가위바위보를 총 20회 해서 연우는 처음 위치보다 37계단을, 하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7계단을 올라가 있었대. 이때 연우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얘네가 총 가위바위보를 20회 했다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냐면 연우가 이긴 횟수. 사실 이런 문제 우리가 C단계 정도 문제를 풀 정도면 우리가 B단계에서 유형 연습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연우가 이기면 누가 지게 되는 거야? 하민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우가 이긴 횟수는 하민이가 진 횟수와 같다. 그래서 X라고 할 거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하민이가 이겼어. 하민이가 이긴 횟수는 연우가 진 횟수와 같겠죠. 이거 Y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보통 B단계에서는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주어지는데 여기 비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거 비긴 횟수도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비기면 두 사람 모두 두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다라고 비기는 상황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한 총 20회 중에서 연우가 이긴 횟수, 연우가 진 횟수, 뭐 반대로 하민이가 이긴 횟수, 하민이가 진 횟수 해도 똑같죠. 그래서 비긴 횟수는 20에서 x 빼고 y 뺀 횟수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연우의 위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우는 처음보다 37계단을 올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이긴 사람은 4계단 올라가기로 했으니 4x 그리고 진 횟수는 y니까 지면 한 계단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1 곱하기 y 빼고 비기면 두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비긴 횟수 이렇게 계산이 돼서는 37계단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민이는 y번 이겼으니까요. 총 4y 계단 올라갔을 거고요. 하민이는 x번 졌으니까 빼기 x번 그리고 비긴 횟수는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2 곱해서 이걸 더한 해서 결과가 27이다. 야, 이거 간단히 하는 것도 네, 식을 좀 간단히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9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나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대.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은 18%. 아, 얘들아, 이거 당연히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 거지. 이거 당연히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일 때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물어봤어. 근데 사실은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물어봤지만 이거는 무엇을 XY로 잡아야 돼? 지난달, 그치? 그래서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 X, 이거 근데 단위가 중요하다. 왜냐면 보기 보니까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죠? X 시간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 Y 시간 이렇게 잡을게요. 여튼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근력 운동 시간은 22% 늘렸다. 그 유산소 운동 몇 시간 늘렸어? 100분의 18, X 시간 늘렸어. 늘렸으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근력 운동 시간도 22% 늘렸어. 그럼 근력 운동 시간 몇 시간 늘린 거야? 100분의 22Y 시간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가 늘어났어.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 시간은 X 플러스 Y 시간이었겠죠? 이렇게 식하는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운동 시간이 총 12시간이야. 그럼 이번 달의 총 운동 시간은 100분의 120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게 이번 달 총 운동 시간 되겠지? 유산소 운동 시간, 근력 운동 시간 더한 게 총 운동 시간인 거야. 그래서 20% 늘어났으니까 이거가 12, 10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0번 한번 볼까요? 900번. 사실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 A별 합해서 4,200원을 들여왔대요. A 제품은 30%,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두 제품 모두 각각 정가에서 10%를 할인해서 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원정판이 문제인데 보통 물건 한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품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왔죠. 그러면 표를 그려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해서요. 칸을 두 개를 만들어.
왜냐면 지금 물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A하고 B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여하튼 두 제품 A, B의 원가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채우려면 원가가 필요해요. X하고 Y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 다 단위는 원이야. 이익금도 원. 자, 여하튼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X하고 Y 합해서 4,200원에 들여왔다. 원가의 합이 4,200원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A 제품은 30%,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얘의 정가는 A는 30%를 붙였으니까 정가가 100분의 130X.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20Y가 정가가 되는 거야. 근데 안 팔려서 두 제품 모두 각각 정가에서 10%를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썼지만 여기 밑에 산수 들어갈 때는요. 분모 분자에서 10씩 나눠서 씩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판매가는 10분의 13X에서 10%를 할인했어? 그럼 이거 100분의 90만 받겠다는 소리고요. 마찬가지 B 제품도 10분의 12Y에서 10%를 할인한 금액 100분의 90 이렇게 받겠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제품을 모두 팔아서 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각각의 이익금도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그랬지.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랬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그럼 판매가 이거 계산해야겠다.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분모 분자에서 10씩, 100분의 90, 10씩 나눠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거 100분의 13 곱하기 9 하면 117, X가 될 거고요. 여기서 원가를 빼야 되고. 제품 B의 이익금도 10분의 12Y 곱하기 10분의 9 하면 100분의 12 곱하기 9 하면 108이네요. 여기에서 얘의 원가를 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사실 제품 A 하나 팔면 이익금이 100분의 17X가 된다는 소리고 제품 B 하나 팔면 이익금이 100분의 Y, 100분의 8Y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 이익금을 합한 게 570원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X하고 Y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01번은 내가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일단 다 풀기로 했으니까 한번 쭉 해볼게요.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대요. A 기계하고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킨 후 A 기계만을 45분 동안 작동시키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빠르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빠르기에 대한 문제 뭐냐면 빠르기란 사실 우리가 1분, 1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이건데 여기서는 사실 두 종류 기계가 누가 더 빨리 만드냐 누가 더 똑같은 시간 내에 많이 만드나 그치 그래서 이게 빠르기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빠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럼 여기서 빠르기는 기계 A가 1분 동안, 왜냐면 시간이 지금 분이 나왔으니까요.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빠르기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X개라고 할 거고, 기계 B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 Y개라고 해서 이거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요거 미지수만 설정해주면은 식은 내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90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02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대요. 이거 사실 가로하고 세로, 그럼 필요하겠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 x 미터, 세로의 길이 y 미터.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y보다 더 40m 더 길다. 그럼 x는 40 플러스 아니 y 플러스 40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건우가 분속 30m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분속 40m로 돌 때보다 6분이 더 걸린다. 이거 분속 30m로 돌 때와 분속 40m로 돌 때 시간 차이가 6분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그 분속 30분으로 운동장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과 니네가
분속 40m로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분속 30m로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소리야. 그치? 분속 40m가 분속 30m보다 더 빠른 거니까. 그래서 건우가 운동장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에 2x 플러스 2y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분속 40m로 달렸을 때,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차이가 6분이다. 이렇게요.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0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예주의 집과 버스정이 1.3km 떨어져 있대요. 예주가 오후 5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출발했고 오빠가 오후 5시 5분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예주를 만나서 이거 사실 얘들아 대가리빵 문제죠. 예주하고 오빠가 봤을 때 예주는 버스 스탑에서 집으로 그리고 오빠는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거 대가리빵 문제네요. 좋아. 예주는 분속 80m, 오빠는 분속 100m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예주하고 오빠가 만나는 시각을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거습시에 관한 문제 나오면 이걸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무조건 표부터 그리라 그랬어. 이 진리야. 거, 소, 시, 예주하고 오빠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위를 언제나 속력의 단위를 먼저 채우도록 할 겁니다. 속력의 단위는 분속 이렇게 나왔을까는 미터 퍼 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쨌든 예주는 분속 80m로 오빠는 분속 100m로 걷는다 그랬어. 그러면 예주하고 오빠가 만나는 시각을 물어봤는데 사실 예주는 5시에 출발했고 오빠는 5시 5분에 출발했거든. 그러면 예주가 이동한 시각을 x라고 놓으면 그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각은 5시 더하기 x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편하겠지. 근데 사실은 이거 예주가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은 x분이라고 하면 오빠가 예주를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 y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가리빵 문제이기 때문에 예주가 이동한 거리와 오빠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 1.3km. 당연히 단위 환산해서 1300m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요. 예주하고 오빠가 이동한 시간이 같을까? 아니요. 예주는 5시에 출발했고 오빠는 5시 5분에 출발했어. 그럼 예주는 오빠보다 5분을 더 이동한 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4번을 한번 볼게요. 둘레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대요. 트랙의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 찬우가 출발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을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사실 운동장 둘레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찬우가 운동장을 2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속력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었다 보면 이거 당연히 두 사람의 속력이 필요하다는 거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 민규의 속력이 찬우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랬는데요. 민규하고 찬우의 속력을 각각 한번 설정해 볼게요. 민규, 찬우의 속력을 각각 이거 시간이 분이 나왔기 때문에 미터 퍼 분 한번 써볼게요. x 미터 퍼 분, 분속 x 미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분속 x 미터, y 미터라 할게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알아야 되지. 선생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돌면 이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돌면 어떻게 만나? 이거 트랙 돌 때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어떻게 만나?
이거 빨리 도는 사람이 느리게 도는 사람 따라잡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의 차가 한 바퀴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그럼 민규 이동 시간 이거 좀 민규 같은 방향으로 돌 때요. 이거는 그냥 뭐 식을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같은 방향을 돌 때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만난다 그랬어. 그런데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찬우는 민규보다 5분을 덜 걸은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 그랬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그럼 어쨌든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어쨌든 찬우는 지금 5분 후에 그 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찬우는 민규보다 5분을 덜 걸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을 돌 때 민규는 12분 동안 움직인 거고 찬우는 7분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만나? 빨리 돈 민규가 이동한 거리와 찬우가 이동한 거리 이 차가 한 바퀴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만나? 이거 그냥 반대 방향 돌면 대가리박이지? 이렇게. 반대 방향 돌면 민규가 이렇게 이동하고 찬우가 이동해 대가리박. 그럼 대가리박은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12x 플러스 7y가 20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90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0km 떨어진 어느 강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대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강을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고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45분이 걸렸대.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선생님 이거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필요하죠. x 킬로미터 per hour. 그 다음에 또 속력을 갖는 게 여기서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의 속력도 필요하죠. 물의 속력 y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요. 근데 이거 보면 음, 표를 쳐볼까? 어석 씨? 표를 채울 건데 거, 속, 시 그래서 속력의 단위 킬로미터 per hour 거리의 단위 킬로미터 시간의 단위 hour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어쨌든 얘네가 이동한 시간이 이동한 거리는 10km 떨어진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도 10km 내려올 때도 10km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사실 배의 속력이 물의 속력보다 빨라야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배의 진행 방향과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지. 근데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배가 진행하는 방향과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개,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더한 속력으로 내려온다. 이렇게요. 자, 근데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요. 봐봐.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리는 시간 안 나와 있는데요.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래요. 여기서 내가 이거 A라고 하면요. 이거 2분의 5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총 걸리는 시간이 1시간 45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A 값 구하고 시작하는 거지 일단.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 2분의 5A 플러스 A는 1시간 45분. 45분은 쓸 수가 없는 단위지. 그래서 시간으로 바꿔서 6분의 45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서 네, 표를 채우시면 되겠어요. 되게 귀찮네. 사실 조금 해줄게. 2분의 7A는 60분의 45는 15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될 거고요. 4분의 7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 나오네. 그래서 A가 여기서 2분의 1 시간이니까 A가 2분의 1이면 얘는 4분의 5 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력 곱하기,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곱하기 시간이 10이고,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가 총 이동한 거리 10이다. 이렇게 해서 산수하는 게 가장 편할 거고요.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위에는 양변에 5분의 4를 곱해. 그리고 아래식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산수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06번 볼게요. 아, 목 아파. 자, 90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뺄셈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사실 이건 뺄셈 사실 이제 1의 자리부터 상식이지. 1의 자리부터 빼면은 4에서 7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해야 돼. 그치? 이거 그래서 14 빼기 7이 7 된다는 소리는 사실은 1의 자리는 상관이 없지.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 없어. 그런데 자, 10의 자리부터요. 자, 고민이 생기지. 왜냐면 B에서 지금 10의 자리 숫자인 B에서 1의 자리 숫자 하나 받아들이면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B 빼기 1에서 A를 빼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긴다고. 뭐냐면 자, 그냥 B 빼기 1이 A보다 크면 그냥 B 빼기 1에서 B-1에서 A를 뺀 게 4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그 앞자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앞자리요 대개 자리 그러면 0에서 B를 그러면 여기 앞자리에서 0에서는 밑에 받아내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당연히 받아내림 해와서 10에서 B를 뺀 게 A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근데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산수를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5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B를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럼 A 플러스 B가 1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식을 더하면 A가 소거가 될 거고 2B는 15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각자리 숫자가 분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 B는 2분의 15고 당연히 A도 2분의 5라고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건 버리고 그럼 두 번째 남은 게 뭐냐면 B-1이 A보다 작아. 자, 그럼 아, 크거나 같을 때 받아내림이 없을까? 여기 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B 빼기 1이 A보다 작을 때 받아내림이 있을 거니까. 네, 이렇게요. 여튼, 그럼 작아. 그럼 B에서 10의 자리를 봤을 때요. B-1에서 A를 뺀 게 4가 아니고 B-1은 앞에 자리에서 10을 받아내려서 이 상태에서 A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게 4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 0은 B에서 뭐 어차피 0에서 B를 뺄 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10을 해줄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10의 자리에 또 받아들임 하나를 빼준 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앞자리에서 10을 받아들임 했는데 요거 10의 자리에다가 다시 받아들임 해준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B를 뺀 게 A가 된다라고 식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식 간단하게 하시고 아래식 얘를 이렇게 이용할게요. A 플러스 B는 구해서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7번은 쉬우니까 안 할게. 그냥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요. 908번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줄게.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간대.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실제 무게가 1750g, 물속에서의 무게가 1600g이래. 합금에는 금이 몇 그램 들어가 있는가 그랬는데요. 금이 Xg 들어가 있고 은이 Yg 들어가 있다라고 설정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X 플러스 Y가 1750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물속에서 무게가 1600g이다 그랬을 때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덜 나간다라고 해서
물속에서 무게를 19분의 18xg일 거고, 물속에서 무게가 8분의 7, 구리는 8분의 1만큼 덜 나가니까는 8분의 7y 해서 물속에서 무게 이거 그거 1600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19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 그랬지. 그 물속에서 19분의 1만큼 가벼워진 무게, 그 다음에 구리 가벼워진 무게, 얼마만큼 가벼워진 거야? 1750에서 1600을 뺀 무게만큼 가벼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억하고 디귿을 연립해서 너희들이 연립방정식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가 디귿식이 조금 더 뭐야? 니은 안 넣네요. 네. 디귿식이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연립하지 말고 기억하고 디귿 연립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09번부터, 909번이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승화시켜 볼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면, 수연이하고 승민이는 A 지점에서 동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에 갈 거래요. 수연이가 시속 4km를 일정하게 걷는다고 했을 때, 승민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5km,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시속 3km를 걸으면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게 상황이 참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 근데 사실은 이거 얘네가 속력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걸린 시간에 대한 걸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림에서 A하고 B 사이의 거리 x 킬로미터, B하고 C 사이의 거리 y 킬로미터 이렇게 박아놔 볼게요. 그 다음에 수연이가 시속 4km를 일정하게 걸어. 그러면 수연이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 수연이가 걸린 시간은 4분의 x 플러스 y가 될 거거든요. 시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승민이는요. 만약에 승민이가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5km로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시속 3km로 걸어. 그러면 승민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의 x 플러스 3분의 y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한대.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뭐냐면 승민이가 5분의 x 플러스 3분의 y 이거는 수연이가 걸린 시간보다 8분이 더 늦는다. 그럼 여기다가 8을 더한 게 승민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지점, 마찬가지로 승민이야. 승민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3km로 가고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시속 5km로 걸으면 이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 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수연이하고 동시에 도착한대. 그럼 이건 3분의 x와 5분의 y를 더한 것은 4분의 x 플러스 y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복잡하겠지만 식 이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10번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제끼고 풀겠습니다. 911번 볼게요. 자, 다음 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 1, 2를 각각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A, B 양과 제품 1kg당 이익을 나타낸 거래. 실제로 이 표를 잘 읽어야 되더라. 그래서 원료 A 40g과 원료 23g을 모두 사용해서 제품 1하고 2를 만들었어. 총 이익을 구하래. 무엇을 미지수 XY로 잡아야 될까? 사실 총 이익금을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제품 1, 2의 생산량을 각각 XY라고 잡아야 되는데 단위는 무엇을 써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단위는 제품 1하고 2를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하냐. 그래서 제품 1은 Xkg 생산하는 거고 제품 2를 Ykg 생산한다라고 해야 돼. 단위 똑바로 박아놔야 돼. 양을 각각 Xkg, Ykg이라 하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품 이 4라는 건 뭐냐면
제품 1을 1kg 생산하는데 원료 A가 4g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제품 1, Xkg 생산하는데 원료 A는 4Xg 필요할 거고요. 마찬가지 이 5는 제품 2를 1kg 생산하는데 원료 A가 5g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제품 2를 Ykg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A 양은 5Y g 되겠죠. 그래서 원료 A는 총 40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요 2라는 숫자는 잘 읽어야 돼. 제품 1을 1kg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B가 2g이다. 그럼 제품 1을 Xkg 생산하는데 원료 B는 2Xg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이거 3이라는 숫자. 제품 1을 1kg 만드는데 원료 B가 3g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제품 1을 Ykg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B의 양은 3Y g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료 B는 총 23g 썼다. 이렇게요. 총 이익금은 알아서들 구하세요. 안녕, 디지몬.